지수함수 보시면 뭐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 밑이 A고 지수에 이제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 지수함수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지수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밑은 일단 음수는 보지 않습니다. 그쵸? 음수는 보지 않아요. 당연히 0도 안 봅니다. 0도 안 봐요. 그래서 0보다 큰 실수여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A도 보지 않아요. A가 1인 것도 보지 않아요. 왜? A가 1인 것도 볼 필요가 없는 게 A가 1이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냥 이 그래프야. 요 그래프야. 맞죠? 상수함수 되죠, 그냥. 그래서 1도 딱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1도 그래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A가 1을 기준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져요. 실제로 지수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보시면 자, 지수함수의 특징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우리가 이제 지수 할 때 지수의 이제 숫자를 다 확장을 했었잖아요.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자연수만 받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음수도 보고 0도 보고 유리수도 보고 무리수도 보고 그쵸? 그래서 지수에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는 말인 거죠. 그치? 그리고 치역은 아까 밑이 양수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결과는. 그쵸?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우리는 그거를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함수야. 근데 이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게 공역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치?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바꿔주면은 그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남는 게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증가함수라고 해서 증가함수의 특징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그쵸? 감소함수의 특징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표현법 이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통 이거보다는 너희가 많이 쓰는 건 fx1과 fx2 이걸 비교해서 많이 쓰죠? 그치? 보통은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 할 때 이걸로 많이 표현해서 쓰죠. 그래서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 반대로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는 작아진다. 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자 이거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정확히는 Y는 0 우리는 Y는 0이라는 거를 먼저 더 주목을 하셔야 돼요. 보통 X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Y는 뭐를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에 X축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X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AX제곱과 A분의 1 X제곱은 Y축의 대칭이다. 자, Y는 A의 X제곱에 Y축 대칭하면은 X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Y축 대칭하면은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마이너스 없애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밑을 역수로 바꾸기로 약속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서로 Y축 대칭의 관계다. Y축 대칭의 관계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점근선이 가장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마. 점근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유리함수 많지 점근선을 많이 써먹진 않지만 유리함수 못지않게 점근선을 사용해 먹어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됐죠? 이 점근선 개념은 너희가 계속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8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 1번 그래프에서 밑의 크기가 2, 3, 4 이렇게 늘어가죠? 그쵸? 그럴수록 Y축의 그래프가 가까워집니다. Y축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됐어요? 됐어요? 근데 얘가 감소함수의 형태일 때는 여기 보시면 점점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프의 밑이 점점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똑같은 값을 1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결국은 값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요거 역수니까, 음수들 넣었을 때 역수니까, 2고, 3이고,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맞아요? 얘가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축에 가까워지죠. 그치?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그래프 A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쓸 일이 많잖아요. 진짜 너희 앞에 한번 할 때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귀찮을 정도로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함수 많이 그려야 돼. 그래서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보고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조금이라도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프의 특징 딱 보고서 떠오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문제 푸는데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길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꼭 알아두시면 좋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크기에 따른 그래프의 형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하를 다들 하셔서 아시겠지만 기하에서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하에서도 평행이동은 바뀌지 않죠.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할 때 똑같이 X축으로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고 Y축으로 이동하면서 빼서 대입하고 맞죠? 그냥 졸업할 때까지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평행이동은 앞으로도 할 말은 딱히 없다.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해라. 됐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X축 대칭,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 붙인다. Y축 대칭은 X에 마이너스 붙인다. 원점 대칭은 X와 Y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Y는 X의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맞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는 거죠. 기억나지? 공통수학 2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서 X로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고 A의 Y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이동한 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딱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점근선에 대한 이동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Y축에 이동한 만큼 똑같이 Y값도 점근선도 이동해 주시면 돼요.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어? 그럼 점근선도 Y는 0에서 Y는 N으로 바뀌어주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기본 점근선을 꼭 알아두시면 좋다.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를 잘 보시면 여기에 더해져 있는 형태의 값이 항상 점근선의 Y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요걸 보고 보통 정근선을 그래서 많이 찾아요. 요 부분을 보고.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정근선 찾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함수에서 정근선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자, 치역은 너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었다가 Y축으로 가면 N만큼 올라갔잖아요. 자, 쉽게 이해하시면 점근선보다 큰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점근선이 아까 여기 X축이었을 때는 Y는 0이니까 0보다 큰 값들이었잖아. 이번엔 점근선이 Y는 N이잖아요. 그래서 치역은 점근선보다 큰 값들이 치역이 되는 거야, 항상.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그게 어려울 건 없다. 뭐 항상 지나는 점은 0,1에서 이동된 거니까 당연히 m,1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래서 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바뀌는 거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로그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죠, 얘. y는 x의 대칭. 이거 역함수죠, 역함수. 그렇죠? 실제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것 중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자, 그래프의 특징,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점근선. 치역은 Y축으로 이동한 만큼만 바뀐다. 정의역은 그냥 늘 실수 전체다. 정의역은 딱히 바뀌는 거 없다. 이동해도. 그쵸? 대신 항상 지나는 점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똑같이 이동해주면 된다. 됐죠? 요런 정도. 자, 요런 거 가지고 보통 너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자주 나오죠? 요거 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대입해봐라, 직접. 실제로 대입해보면은 항상 성립하는 것들입니다. 곱하기 더하기로 바뀌고요. 나누기 빼기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된 거는 역수로 바뀌고요. 지수에 n 제곱한 거는 n 지수끼리 서로 곱하는 거랑 같고요. 그 지수 법칙에 대한 성질들을 나타낸 거거든.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데 얘는 너희가 자주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얘가 자주 보는 내용 아니라서 요거 표현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표현한 얘가 크면은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이고요. 얘가 크면 위로 볼록이고 얘가 크면 아래로 볼록인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아래로 이렇게 볼록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B의 중점을 대입한 함수값이야. 맞죠? 맞죠? 얘는 무슨 말이야? FA와 FB의 중점이야. 딱 중점. 여기야, 여기. 맞아요? 맞아요? 자, 둘을 비교했을 때 여기 좌표는 F의 2분의 A 플러스 B고 여기 좌표는 F의 A와 F의 B의 합의 2로 나눈 중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항상. 그럼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그 값이 여기로 바뀌죠. 여기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더 커져요. 반대로.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주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대수에서는 그렇게 많이 써먹지는 않을 겁니다. 대수에서 그렇게 많이 써먹는 경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뒤를 가야 더 많이 써먹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이거는 그냥 딱 중점에 대한 얘기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중점에 대한 얘기만. 됐죠? 됐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다음 중. 자,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대요. A가 항상 더 크대. 그러면 첫 번째, 기억. FN과 GN을 비교했을 때, 자,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을 했을 때 얘가 더 크냐? 이때 N은 양수니까 양수를 넣었을 때 크냐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요거를 AX제곱, BX제곱 그려보면은, 자,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A, B가 1보다 클 때, 둘 다 1보다 클 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 다 나눠서 그려야 돼요.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갔어? 이렇게. 맞죠? 나 A는 1보다 큰데 B는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맞죠? 어쨌든 B가 더 작기만 하면 돼. 됐지? 됐지?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A는 이렇게 그리고요. B는 1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맞아요? 그 다음 둘 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리겠네. 맞지? 됐어요? 그러면 자, 같은 n을 대입해보자. n이라는 값을 양수 n을 대입해보면 an이 더 위에 있죠. 자, 여기서 얘가 a x제곱이고 얘가 b의 x제곱이야. 이걸 써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써줘야겠다. y는 ax제곱, y는 ax제곱. 자, 그러면은 같은 n을 대입했을 때 a의 n제곱이 더 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n을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좌표가 더 크죠? ax 좌표가 분홍색의 좌표가 더 크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분홍색의 좌표랑 노란색의 좌표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분홍색의 좌표가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럼 얘도 여기다 n을 대입했을 때 분홍색의 좌표가 또 더 크죠. 그쵸?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분홍색의 그래프가 더 항상 위에 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어떤 경우에 그리더라도 다 참이죠. 그쵸? 어떤 경우에 그리더라도 다 참이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항상 참이다. 맞고. 자, 다음. 자, 니은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얘입니다, 얘. 얘죠, 얘. 지금 A랑 B랑 있을 때 0과 1 사이일 때 얘죠, 얘. 그쵸? 그쵸? 자, 음수를 대입하래요, 음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n이 양수기 때문에 음수를 대입한 거야. 그 음수를 대입한 값, 음수를 대입한 값을 비교하면 이번에는 음수 대입한 g의 값이 더 크죠? 맞아요? 음수를 대입했을 땐 반대로 얘가 더 커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럼 니은도 맞는 거네. 됐죠? 됐죠? 다음 디귿은, 자, 디귿은 이거는 그래프랑 상관없고 대입을 하라는 거죠. 자, a의 n제곱은 b의 마이너스 n제곱이랑 같다.
이 얘기 뭐야? a의 n제곱은 b분의 1의 n제곱이랑 같으니까 a는 b분의 1이랑 같다라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면,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준 거야. 이거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얘 가정이죠. 가정. 결론. a의 n 플러스 1제곱은 b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과 같냐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a의 n 플러스 n분의 1제곱은 b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니까 얘네들이 같아? 같죠? 왜? 얘네들 a랑 b분의 1이랑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것도 맞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대입하고 그래프 그려서 점 찍어보고.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요거에 대한 표현법들을 아셔야 돼요. n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다. 음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다. 이런 표현법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언어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가끔 그래서 이거 맞추는 애들 보면은 이 문제 얻어 걸리는 경우 대부분 언제냐면은 이거 하나만 그려놓고 한 다음에 맞다고. 근데 안 돼요. 무조건 세 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둘 다 1보다 크다 작다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럴 때는 1보다 클 때 작을 때 다 나눠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자, 다음 2번. 자, 이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gx의 그래프가 되고요. 이때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a는 1,f1이었는데 점 이동돼서 3,g3이 된다. 자, 이 얘기 뭐야? 얘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하는 거야? m. y축의 방향으로 얼마? n만큼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m은 그냥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m은 몇 이동해야 되는 거야? 2죠. 맞지? 이렇게 이동이 됐대. 이렇게 이동이 됐대. 그럼 x좌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x좌표 이동한 건 알 수 있네. 그래서 x좌표는 이만큼 이동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바로 함수로 지수 선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 그랬을 때 자, 2의 1제곱이 f1이고요. 맞죠? 그럼 g3은 2의 x-2 플러스 n 요렇게 나타낸 게 gx죠. gx로 쓸게요. fx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 아니 y로 쓸 필요 없잖아. gx죠. 그쵸? 자, 그랬을 때 G3은 2 플러스 N 요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F1 플러스 자,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 N만큼 이동했으니까 F1에다가 N만큼 이동한 게 G의 3이랑 같다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3,G3. 나 뭐 잘못 쓴 거 없지? 그러면 2 플러스 n은 뭐야? 0 나오니? 뭐 어디 잘못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가 되고 f1은 어디 계산 잘못했을까? x축의 방향으로 들어봐
fx가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gx가 된다. 원래 여기 이동한 만큼 빼고 이거잖아. 근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동을 한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고. 그럼 f1에다가 이동한 값 n을 더하면 g3이랑 같다. 평행 이동에 의하여 1이 3이 됐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m은 이 맞고.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 어? 잠깐만, 0,1을 지난다. 근데 얘가 그러면은 0, 얘가 1이야. 아, 얘 2였죠? 그럼 0,1 지나니까 2분의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n이 1이다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n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또 이렇게 하면 또 나오는데 여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m이고 n이 4분의 3이니까 2 플러스 3은 5 이런 식으로 답 맞나? 답은 맞는데 어, 얘는 그냥 이동한 걸 얘기한 거니까 얘를 좌표를 쓸 건 아니구나. 그쵸? 얘는 그냥 이동해서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네요. 당연히 둘이 같아야지 정상이네요. 이동했으니까. 그쵸? 그쵸? 당연히 같아야 정상인 건데 그걸 옮길 필요는 없는 거다. 됐죠? 됐죠? 자, 다음. 자, 이동을 해볼까요? y는 4의 x제곱을 이동해볼게요. y는 x축의 방향으로 4의 x 플러스 a 이동했고요.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렇게 이동을 했네요. 맞죠? 그랬을 때 이거의 점근선이 뭐래요? y는 마이너스 1의 자. 점근선 아까 뭐 보고 찾는다고? 요거. 아까 얘기했죠? 점근선 요 뒤에 더해진 요 값 보고 찾는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뭐야? 점근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는 6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딜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고 맞죠? 그럼 뭐 돼? 0,0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이거 대입하면은 플러스 2인가요?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지? 는 0이다. 맞죠? 0,0 대입? 그러면 4의 a제곱은 2니까 a는 2분의 1?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곱해줘라. 그럼 3 나오나요? 나오네. 됐죠? 얘는 왜 발전 문제일까? 뭔가 발전 문제스럽지 않은 난이도인데 발전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
자, 곡선이 두 곡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럼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친구부터 그립시다. 확실한 친구 얘부터 그립시다. 얘부터 확실하게 딱 그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2,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 그쵸? 자, 그러면서 얘를 잘 보시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거든? y는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m제곱. 맞아요? 그랬을 때 2분의 1의 x-m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2분의 1의 x-m-3 이렇게 돼서 2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m-3만큼 이동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아저씨 눈을 떠라! 이 서서도 눈을 감고 있어. 씨. 야, 뭐 어떻게 해야 안 조는 거야? 기할 때도 조냐? 아직 한 번도 수업 안 했어? 뒤 일단 히터를 꺼야겠어. 일단은 이거 꺼. 이거 꺼. 얘가 일단 문제야. 일단 1차적으로 문제. 이씨.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는 게 좋아?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이동하면 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시키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시켜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가 어디까지 오면 좋냐면 이렇게 오면 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2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0 대입한 값을 찾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2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2의 m-3이 2보다 큰 거니까 m-3은 1보다 크네. 그래서 m은 4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4면 안 돼요. 4면 딱 여기 걸리잖아. 그쵸? 그럼 1사분면 안 지나죠? 1사분면서 안 만나죠? 그래서 최소 자연수는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다음. 자, 요거. 잘 봐. 요거의 그래프를 조금 키워서 보고 싶었는데, 잠시만, 한 20초만 시간을 주세요. 어? 잠깐만. 어? 좀 키워서 볼게요. 너무 키웠나? 오케이. 아, 제발. 이러지 마.
어디 갔어? 음. 됐죠? 키워서 봅니다. 자, 이거 잘 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이동해서, 평행이동해서 이걸 만나는 점을 찾을 때, 너희가 찾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 봐봐. y축 대칭하래.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y는 2분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했고요.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찾는 함수야. 맞죠? 그러면 너네 이거 생각해봐. 얘랑 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래? 찾을 수 있겠어? 교점 찾을 만해? 찾기 힘들죠? 그쵸? 요거를 이런 식으로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찾냐? 자, 대칭 이동만 하세요. y축 대칭 이동만 해서 요거의 그래프로 y축 대칭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되죠? 이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야. 맞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 여기는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자, 여기 좌표가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0,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끝이거든요. 잘 봐.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얘가 4분의 1, 4분의 1 이동한 게 여기겠죠? 맞아요? 이해됐어요? 같은 값을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A 좌표를 구할 때 요걸 가지고 4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한 거를 A를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뜻이지 얘가? 이해가? 요런 식으로 좌표를 찾아줍니다. 이동한 걸로.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점 B가 어디야? 이거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5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가 K겠죠? 그쵸? 그럼 K제곱은 뭐냐? 16분의 2, 8분의 2인가요? 8분의 1인가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K제곱분의 1은 뭐다? 8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점 찾을 때 찾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썼던 거는 연립해서 해를 찾기에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속된 말로 더럽습니다. 맞죠? 상당히 보기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칭 이동만 하고 이동하기 전에 얘가 중요한 핵심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건데 이동한 값이 어때? X축과 Y축으로 이동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거. 얘는 아마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대부분은 이 문제를 보면 이동한 그래프를 먼저 쓸 거거든요. 아까처럼 이 이동한 그래프를 먼저 쓰는 게 대부분의 학생이거든. 이렇게 찾는 게 대부분이야. 그거를 얘랑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려고 한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초에 얘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형태도 아니고 못 찾겠죠? 못 찾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찾지 않을 거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다음 어디 갔어? 자, 두 함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요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로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y는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맞죠? 잘 봐. 너네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맨날 오류가 생기더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의 로그 2분의 1의 3, 얘가 3이랑 같죠? 얘가 3이죠, 3. 그럼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인 거야. 맞아?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x 플러스 로그 2분의 얘 2로 바꾸면 2의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 x축의 방향을 얼마 이동하는 거야? 로그 2의 3만큼 이동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로그 2의 3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여기 좌표 로그 2의 3만큼 와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랬을 때 뭐랑 뭐야? 2랑 대략 2랑 2분의 3이랑 둘러싸인 넓이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어때? 같아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요 넓이를 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이거?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요 길이는 이동한 거리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로그 2의 3이 나오는 거야, 길이가. 됐어요? 뭐 높이는 다들 구할 수 있죠? 2랑 3분의 2니까 이 높이는 2에서 3분의 2 뺀 거 3분의 6이니까 3분의 4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넓이는 3분의 4 곱하기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요거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3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얘가 3이라는 거. 됐죠? 됐죠? 요렇게 바꿔서 평행이동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 이게 너네가 매번 맨날 2에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것만 나오니까 평행이동을 맨날 이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지수를 안 들어가니까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 이거 지수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든 게 로그였단 말이야. 그쵸? 그 로그를 사용해서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게 제일 중요할 거야. 이거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것 때문입니다. 평행이동 하는 건데, 그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 자,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그거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장 핵심은 증가함수의 특징은 뭐야? 큰 걸 넣으면 커지고 작은 걸 넣으면 작아지고, 감소함수의 특징은 큰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작아진다. 이게 감소함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함수, 조그함수의 최대최소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냥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을 가진 최대최소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할만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무리함수. 너희가 했던 무리함수도 증가 또는 감소함수잖아. 무리함수 기억하죠? 여기 점 찍고 시작해서 이렇게 하냐, 점 찍고 시작해서 이렇게 하냐.
그쵸?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그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증가 또는 감소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수에 이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 우리 이 식이 보통 2차식이죠, 2차식.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수에 들어가는 게 2차식밖에 없거든요. 1차식은 없어요. 1차식은 그냥 지수함수라서 그냥 지수함수 그래프 갖고 찾는 거야. 그러면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건 저 fx가 2차식으로 나오는 경우일 겁니다. 2차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럼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고 지수가 작아지면은 얘도 작아지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근데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커지면 얘는 반대로 작아지는 거잖아. 지수가 작아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는 올라간다. 이게 감소함수고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간다. 이게 감소함수야.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게 증가함수야. 맞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1보다 클 경우는 증가함수, 0과 1 사이일 경우는 감소함수.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주로 보는 거 요거 ax제곱 의 제곱 ax제곱 플러스 n 이거 뭐야? 치환을 하는 거죠. 자주 보게 될 이 친구 치환. 뭐 t던 x던 뭐 a던 뭐 x는 안 되고 t로 보통 치환을 해서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여기 설명이 달아서 바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래프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 그래프를 우리가 밑이 어떤지 모르니까 a분의 3이 0하고 1 사이, 0과 1 사이일 때 또는 a분의 3이 1보다 클 때 맞아요? 맞아요? 둘로 각각 나눠서 풀어줘야 한다. 자, 그러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2를 넣으면 최소 a분의 3의 제곱이 최소 그리고 최대만 필요한 거네. 아이씨, 최대만 알려줬네요. 그럼 필요 없네요. 2는 넣을 필요 없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a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를 넣었을 때 a분의 3의 제곱이 4가 되는 경우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3분의 a는 4분의 4 a는 4고요. a는 12다. 그럼 12 넣었을 때 이 범위 안에 만족해? 만족하죠? 4분의 1이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네. 그래서 12 하나. 이 경우는 a분의 3은 2거나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어차피 음수는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a는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 여기다 대입했을 때 1보다 커? 크죠? 그쵸? 그럼 얘도 되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12와 2분의 3. 됐죠? 됐죠?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됐죠?
다음.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f의 gx. f의 gx는 f의 gx를 한번 써보시면 fx의 3에 여기에다가 뭐 들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f의 gx죠. 그러면 요 f의 gx를 싹 지워버리고 이제 hx로 바꿔보자. hx.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보면 3 마이너스 x제곱 잠깐만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때 자 최소값이 27분의 1이고요. 최대값을 m을 갖는데요. 최대값은 모르고 이때 최대값도 구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최소값이 27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최대가 돼야 되죠. 맞아요? 얘가 가장 클 때 언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4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자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0부터 4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 x가 0부터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자 우리는 언제 최소값을 갖는 걸 찾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축이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0부터 4야.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좌표가 누구죠? 4죠, 4? 4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x값은 4일 때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4일 때, x가 4일 때, 대입하면은 4 넣으면 몇이냐? 자, 3에 3, 9, 마이너스 5, 플러스 a. 얘가 최소값 27분의 1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네. 맞죠? 맞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5 플러스 a는 3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찾는 a는 8. 맞나요? 맞나요? 됐죠? 됐죠?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야? 요거 1일 때겠죠? 1일 때. 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맞지? 그러면 그러네. 조금만 더 빨리 말해주지. A는 뭐야? 2죠? 그래. 다 구하고 답 틀렸을 때 말 안 하는 게 어디야. 됐죠? 됐죠? 그러면 요거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x가 1일 때 몇이야? 여기가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3의 몇 제곱이냐? 6제곱이야? 예? 얘가 맞아? 맞아요? 그럼 얘랑 얘죠? 3의 6제곱 몇이야? 이씨, 왜 이렇게 큰 걸 줬어? 맞니? 답은? 그러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306제곱 별로 잘 안 쓸 텐데 366제곱까지 나온다고? 이런 좀 변태 같은 문제는 좀 빼고 보통 306제곱까지 주진 않을 겁니다.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아느냐가 더 중요하죠. 다음 자 오늘은 로그 함수까지 할 거야. 아니 끝까진 못해. 못 가. 아 참고로 다음 주 피드백하는 거는 지수 로그 상용 로그까지만이야. 지수 로그 상용 로그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수 로그 함수 하는 거야. 아마 다음 주에 지수 로그 함수 끝낼 각도 볼 거라서. 진도 뭐 엄청 막 하드하게 빠르진 않고 보통 이 정도 나가긴 하니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그럼에도 좀 빠르다고 느끼면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해줘. 알았지? 따로 얘기해줘. 너 묻지 말고. 저 맨날 잠만 자가지고. 너는 자고 일어나면은 이상한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진도가 맨날? 자, 이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두 함수 합성을 서로 순서 바꿔서 하더라도 최대값이 같아지도록 해야 된대요. 맞아? 그쵸? 그러면은 합성을 했을 때 f의 gx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의 a의 x제곱 플러스 1 요게 요거고요.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렇게 됐죠. 그치? 이때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얘는 뭐 치열해서 하는 건 다 알 거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 찾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문제인데 얘는 내가 얘를 최대를 찾아야 될까 최소를 찾아야 될까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A가 도대체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최대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최소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달라지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눠야죠, 뭐 어떻게. 짜증나지만 나눠야죠. 모르면 나눠야죠. 왜? 이때도 저때도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요. 자, A가 1보다 클 때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 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A의 X제곱은 감소함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최대값 일단은 T로 치환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인데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자, T로 치환한 A의 X제곱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분의 1부터 A제곱부터 T가 이렇게 되겠네. 범위가. 맞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더 크고 2를 대입해서 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요 범위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면은 요 사이에 1이 있죠? 요 사이에 1 있죠? 있지? 이거 속고만 살았나? 있어요. 요 사이에 1이 항상 존재해요. 그쵸? 그래서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기 봐봐 a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a분의 1이 1보다 크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a분의 1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보다 작은 거니까 1은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언제야? 2죠, 2. 맞아요? 네, 최대값이 2입니다. 얘 최대값은 2야.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자,
감소함수니까 요게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함수잖아요. 그럼 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럼 얘 최소값 1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 최소가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몇이냐? 암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인가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최소값이 뭐인 거야?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우리가 찾은 게 두 최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2랑 같아야 돼서 a는 2분의 루트인가요? 바로 해도 되죠? 너무 빨라? 아니지, 이 정도 계산은 되죠? 믿을게. 네. 자, 반대로 어쨌든 범위는 똑같아요. a제곱부터 얘는 이제 a분의 1부터 중요한 건 a분의 1부터 a제곱까지. 그쵸? 그러면 똑같이 t-1의 제곱 플러스 2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 최대값은 언제야? 여기에 1이 또 포함되어 있죠. 꼭지점에서 최대값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얘도 2네. 최대값은. 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다 최대값이 2네요. 뭘 해도. 맞죠? 맞죠? 범위만 바뀌는 거야. 이거 쓸 때. 자, 이때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최대야? 똑같이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1일 때 1,2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러면 지수가 2일 때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지수가 2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맞아요? 그럼 a 제곱이 뭐랑 같아? 2랑 같으니까 a는 양수니까 루트 2만 되죠? 됐죠? 그럼 둘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니? 더 하는 거야? 더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더해주시면 뭐 나오냐? 1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얘는 발전 문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 경우를 나눠야 된다. 서술형에 나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형이 경우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물론 선생님들은 성향이긴 한데 경우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끝.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그로 넘어가면 잠깐만. 로그 함수까지 바로 볼 거예요. 로그 함수를 많이 나가진 못하겠네요.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질만 좀 나가는 정도고. 자, 로그 함수는 핵심은 그겁니다. 지수 함수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역함수를 직접 구해 봤더니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게 역함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진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y는 fx가 ax제곱이면 f 인버스 x는 역함수는 로그 a의 x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야? 두 함수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다. 그쵸? 그쵸? 이런 걸로 우리가 두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진수의 x 형태의 어떤 차수가 상관없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됐죠? 됐죠? 이런 걸 로그 함수라고 하고 그 로그 함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 보시면 됩니다. 역함수로 구하면은 로그 함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 지수함수를. 그쵸? 역함수 구하는 건 다들 알 거니까. 자, 그럼 로그 함수의 특징은 뭐냐? 지수함수를 가지고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그려봤더니 역함수 관계라서 그려봤더니 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얘 이거 보고 감소라고 하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 이거 증가함수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증가함수입니다. 지수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였잖아요. 로그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됐죠? 두 번째, 0과 1 사이에서는 a가 로그함수도 감소함수가 됩니다. 항상.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자 그때 로그함수의 특징을 잘 보시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y는 ax제곱 했을 때 정의역이 x는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대신 치역은 아이고 갑자기 y니? 이거는 선생님이 사실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뭐냐면은 실수인데 양수인 실수. 우리 R을 실수라고 하잖아요. 맞죠? 리얼 넘버, R. 실제로 실수를 리얼 넘버라 그래서 R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R 플러스면은 이제 양의 실수 전체, 양의 실수거든요. 양의 실수라고 쓰기 귀찮잖아. 그래도 서술형에 이런 거 갖다 쓰지 마라. 그냥 이 기호는 대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보지도 못했어요, 이 기호. 이때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해?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얘네들 xy 자리를 바꾸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중요한 거 얘네들도 자리 바꿔 안 바꿔?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요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역은 얘네들이 자리 바뀌었으니까 얘가 바뀌어서 y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어줍니다. 역함수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고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다. a가 1보다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도 이 친구도 정근선이 존재하고 여기서 핵심은 요 x는 0이라는 걸 봐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x는 0이라는 걸 정근선으로 갖는다. 그리고 1대1 함수다.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서로 역함수 관계인 것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맞죠?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자, 요거를 바꿨을 때 y는 로그 a의 x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y에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그럼 y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우리는 뭐랑 같다? x축 대칭인 함수랑 같다. 그쵸?
그래서 서로 x축 대칭의 관계다. 됐나요? 서로 x축 대칭의 관계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프의 특징.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의 크기에 따라서 로그 값이 어떻게 되냐. 자, 로그, 얘는 좀 특이한데, 로그 밑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1보다 클 때, 자, 밑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y축에. 반대로, 밑의 크기가 커질수록, 0하고 1 사이일 때 밑의 크기가 커질수록 y랑 같아져,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됐어? 자, y축에 가까워진다. 다른 표현은 뭐야? x축에서 멀어진다야. 그쵸? y축에 가까워진다의 다른 말은 x축에서 멀어진다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특징들을 알고 꼭 보셔야 합니다. 제발. 중요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또 말 안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딱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점근선 진수의 x 옆에 뭐가 빠져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근선입니다. 이해됐죠? 요 x축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 점근선이 생기기 때문에 요 진수의 요 값을 보고 점근선 x는 m 이거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점근선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무조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다 아까 말했던 그대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그대로. 그쵸? 그런 식으로 다루시면 되니까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다. 사실 고3까지, 고2까지 왔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려우면은 그냥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수를 손대면 안 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려우면은 대수를 손댈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야. 그냥 대수 기본적인 것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근선 그래서 x는 m이라는 거 요것만 꼭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된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자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 정의역만 바뀌죠. 그래서 정의역 기준으로 점근선 오른쪽이 정의역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정의역이 0보다 크다. 양해실수 정의역이 양해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점근선이 x는 0이었기 때문에 x는 0보다 큰 실수들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사실 그거보다 더 편한 거는 진수 조건이죠. 더 좋은 건 진수 조건으로 해도 상관없죠. 진수 조건에서 우리 진수는 0보다 크다. 맞죠? 거기서 따와도 됩니다. 정의역은.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한다.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찾으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어디에다 값을 대입했을 때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수 비교하는 게. 그래서 누가 큰지 작은지 위냐 아래냐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걸 보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래프 그리기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러면 얘가 중요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너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잘 봐. 여기에 n제곱과 n의 x에 a의 x, 로그 a의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핵심은 요거거든요. n이 2일 때를 먼저 볼게요. 로그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이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같냐 다르냐야. 너네 이거 모양만 봤을 때는 두 값은 어때야 돼? 같죠? 왜? 지수 앞으로 빠지고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게 로그의 성질이잖아. 근데 함수는 최초에 주어진 함수의 형태가 가장 중요해요. 최초에 주어진 함수. 야, 나는 y는 x, 로그 a의 x제곱이 필요하고요. 나는 y는 2의 로그 a의 x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나는 이 함수를 바꾸기 전에 최초의 원래 모습의 함수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맞아? 얘도 원래 요 모양의 함수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거기서 지수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는 로그라는 성질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지? 그러면 나는 이 근본적인 함수의 모양을 두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정의형 뭐야? 진수 x제곱이죠.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죠. 정의역이. 맞아요? 정의역이 0보다 크다야. x제곱이 0보다 크다야. 그럼 x제곱이 0보다 큰 건 다른 말로 뭐죠? 그쵸. x는 실수인데 거기서 0 뺀 겁니다. 0 뺀 모든 실수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정의역이 x는 그냥 0보다 크다죠. 맞아요? 그럼 얘는 x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 둘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그래프는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지고요. 0 뺀 모든 그리고 요 때는 요렇게 그려져요. 같은 모양이거든, 요거는. 같은 모양이거든. 근데 얘는 음수일 때도 그릴 수 있어요. 함수값을.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3이랑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죠. 10이랑 마이너스 10일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y축 대칭이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그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죠? 두 함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본적인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엄연히 두 함수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을 밖으로 지수함수에서 요거 지수 빠질 수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가 홀수가 되면 또 달라져요. n이 홀수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n이 홀수가 됐을 때는 어쨌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왜냐면 자, 로그 a의 x 세제곱이나 3 로그 a의 x나 얘 음수 돼, 안 돼? 안 되죠? 음수 넣으면 뭐야? 진수 음수 되잖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양의 실수고 얘도 양의 실수야. 그때는 둘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둘이 같다라고 해도 돼요. 홀수일 때. 됐죠?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최초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았지? 그 다음에 뭐 변환하는 성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써도 되지만 그래프의 처음 그래프 모양은 항상 최초에 주어진 그래프 식을 보고 찾아야 된다는. 됐어요? 자, 뭐 대소비교 아까 그거죠. 그래프 그려서 찾아라. 그래프 그려서 찾아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뭐가 큰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직접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됐어요?
그거. 그래서 두수 대수 비교하는 거는 그냥 진짜 그래프 보고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대수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놓고. 로그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놓고. 물론 이렇게 좌표평면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 미술학원 아니잖아. 그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너희가 좀 실수하기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만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떤 역함수든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반대로 만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만나는데 접할 수도 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무조건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고요.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때 만나는 거는 당연히 누구랑 만나? y는 x랑도 만나겠죠. 가장 핵심은 그래서 역함수랑의 교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니, 미안, 말 잘못했어. 역함수랑의 교점은 y는 x랑의 교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말을 처음에 잘못했어요. 자, 문제를 좀 몇 개만 풀어볼까요? 자, 몇 개만 풀어보자. 라고 해보자. 해야지. 자, 1번. 1번이 아니라 발전 195번. 자, A의 로그 A의 X와 로그 B의 X를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래요. 자, 여기서 1번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A만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쵸? 기억은 뭐야? A가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네요. 맞아?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면 0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큰 값을 넣으면 작아져야 되죠. 맞지? 그러면 큰 값을 넣으면 작아져야 되는데 커졌네요? 얘 틀렸네. 더 큰 Q를 넣었는데 작아져야 된다며, 감소함수니까. 그쵸? 근데 Q를 대입했더니 더 커졌대. 틀린 거죠? 자, 2번. A랑 B랑 1보다 큰데 둘 다 증가함수 형태로 그리는 건데, 자.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서 멀어진다죠? 1보다 클 때. 기억하죠?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Y는 로그 B의 X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자, 봐봐. 1보다 큰 X값을 어떤 걸 대입하래. 1보다 큰. 얘가 fx야. 보라색이 fx야. 얘가 gx고. 1보다 큰 어떤 x값을 대입하래. 여기가 1이죠? 그쵸? 1보다 큰 값을 대입해. 여기 x값을 대입해. 그러면 여기 좌표가 fx고, 여기 좌표가 gx잖아요. 그쵸? 누가 더 커? gx가 더 크죠? 네. 틀렸네요. 자, 다음.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ab가 1이면은, 그럼 b는 a분의 1인가요? 맞죠? 맞죠?
그러면 봐봐. 로그 A의 X는 로그 B의 X는 A분의 1의 X랑 같고 얘가 마이너스 로그 A의 X랑 같은 거네. 맞아요? 그쵸? 그럼 얘랑 fx 로그 A의 X랑 둘이 비교하면 뭐의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그쵸? X축 대칭이죠. 그럼 X축 대칭. X축의 다른 이름은 Y는 0이죠. 맞아요? X축의 다른 이름은 Y는 0의 대칭입니다. 그러면 디귿만 맞니? 그쵸? 이런 문제는 기억니, 내가 봤을 때 기억니은 되게 찾고, 기억니은 찾고 둘 다 아니라고 했으면 그냥 디귿 보지도 않고 아마 다 체크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보통 기억, 니은, 디귿 같이 맞게끔 보통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하다 보면 이것들이 꼼수만 들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할 때 항상 찾고 나머지 안 한단 말이야. 다음. 자, 그래프를 보고 다음 그래프 이거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찾으래. 자, 그러면 일단은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A의 범위는 0부터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걸로. 첫 번째. 그 다음, 요 점의 좌표 0, 가 아니라, 미안. 여기다 뭘 넣어야 0이 돼? 1-b를 넣어야 0이 되죠. 1-b 플러스 b는 1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에 얘가 1이, x 플러스 b가 1이 돼야 되니까 x가 1-b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얘가 양수야, 음수야? 1-b가 음수죠? 그럼 b는 1보다 크다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 내가 그려야 되는 건 뭐야? y는 로그 b의 x 플러스 1이니까 로그 b의 x를 일단 그려봐. 그러면 일단 누가 봐도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겠죠. 왜? 일단 b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여야 해. 맞아요? 잘 봐. 그러면 로그 b의 x y는 로그 b의 x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때 중요한 건 여기가 1입니다. 1.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해야 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가 0부터 1 사이니까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네? 그쵸? 그쵸?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요만큼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요 크기를 못 넘어가죠. 맞지? 맞지? 그러면 얘가 요렇게만 올라올 수 있어요. 됐어요? 그게 누구야? 얘죠, 얘. 그쵸? 한 칸 이하. 요 1 이하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안 되죠, 5번. 그쵸? 애초에, 이씨. 원래 그래프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1만큼 이동한다. 쫙 넘어서 이동한다, 안 넘어서 이동한다가 나오는데, 저렇게만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라.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이니까 저것만 딱 나와버리잖아.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찾아준다. 딱 요거까지만 합시다, 오늘.
로그 함수가 뒤에 남은 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로그 함수 끝내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일요일까지 딱 끝내야, 방부등식 끝내야 다다음 주에 딱 삼각함수 나가지. 자, 봅시다. 자, 항상 말하잖아. 요거 점근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의 점근선. 자, 점근선 뭐 보라고? X에서 뭐가 빼져 있는지. 그쵸? 그래서, X는 A, 얘가 점근선이 된다. 맞죠? 점근선. 자, 그때, 요 두 곡선이 존재하는데, 자,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 친구부터 한번 볼까요? 요 친구.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인가요? 바로 바꾸면? 그쵸? 그리고 요 친구 로그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되네. 맞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로그 3분의 1의 x 그냥 해서 감소함수로 그냥 그립시다. 감소함수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죠? y는 로그 3분의 1의 x. 얘는 로그 3의 x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뭐 대략 이 정도 내려온다고 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쵸? 정확히 얼마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하나 둘 너무 많이 내려왔나? 뭐 대충 이렇게 봅시다. 됐죠? 그때 자 만나는 점을 각각 A 했을 때 내가 A 점근선 A라는 거를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 거야. 맞죠? 그랬을 때 거리, 여기가 좌표가 A니까 두 거리 어떻게 구해? 여기다 A 집어넣어. 여기 식이 빠졌네요. 각각 A를 대입하게 됐을 때 로그 3의 A-2에서 로그 3분의 1의 A를 빼면 그게 거리 2다. 맞아요? 이렇게 풀면 끝나? 이렇게 풀면은 답이 맞긴 하는데 얻어 걸린 답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3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의 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교점이 3의 오른쪽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른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지 얘에서 얘를 빼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언제냐면 여기에 A가 존재할 때 맞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두 값에다 3을 대입하잖아. 3을 대입하면 둘이 같은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죠, 둘 다. 맞아?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가 그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이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조건이 없는 경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3보다 클 때와 A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술형에 쓸 때는 저 조건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여기다라고 해버리면은 A가 왜 여긴데?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답을 해줘야죠. 서술형에 풀이가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가 3이니까, 이 교점이 3이니까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중요한 거는 여기가 3이라는 거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때문에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여따 그냥 했으면 그냥 얻어 걸린 정답이죠. 그쵸? 얻어 걸린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해줘라.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되네요. 계산 어떻게 해? 요거 이항하면은 4 되고, 요거 3으로 바꾸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러면 2 로그 3의 a는 4니까 로그 3의 a는 2네요. 그래서 a는 9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아우, 저 진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은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좀 풀게요.